15번. 그림과 같이 5개의 도시 A, B, C, D가 하나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1, 2, 3번 버스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A에서 D 도시 사이를 운행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운행한다. 근데 얘들아, 이게 너무 실생활에 집착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A에서 D 도시로 운행한다는 것은 A에서 B도 운행하고 B에서 C도 운행하고 C에서 D도 운행한다는 뜻이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착각하냐면 약간 A에서 C까지 가면 그냥 A에서 타가지고 C까지 가는 느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아니야. 너무 실생활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 A에서 만약 내가 C까지 가잖아. 그러면 난 A에서 B를 가서 내렸다가 다시 타서 C에서 내리는 거야. 이해가요? 내가 타고 있고 아니면 내렸다가 타고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도시에 도착했어? 그럼 내렸다 가는 거야, 그냥. 탁탁 끊으라고. 탁탁탁탁 끊어놔. 2번 B에서 E 사이야.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3번 C에서 E야. 이렇게. 그러면 A와 B를 이어주는 교통수단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B와 C를 이어주는 교통수단은 2개, 3개, 2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냥. 가보자. 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여 A 도시에서 E 도시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에 쓰여요. 뭐 탄 거 또 타도 되는 거잖아, 그치? 갑니다. 첫 번째, A에서 B로 가요? 1. B에서 C로 가요? 2. 3. 3. 2. 이게 A에서 E로 가는 경우에 쓰여요, 그냥. 쌤, 아니, 상식적으로 여기서 얘 타고 여기서 얘 탄 다음 다시 얘를 타는 게 맞아요? 닥치세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오는 데는 경우의 수가 몇이에요? 똑같겠죠. 그쵸?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럼 안에 게 몇이야? 6, 6에 36에 제곱의 제곱이니까 6의 4제곱이네. 6의 4제곱이 몇이죠? 이걸 누가 외워? 씨. 1296? 답인가요? 아니에요? 왜? 계산이 틀렸어, 혹시? 아니, 맞았어. 왜? 1. A에서 D, B에서 E, C에서 E. 하나, 2개, 3개. 뭐야, 2개. 뭐야, 이거, 씨. 얘 왜 들어왔어? 저 빼보죠. 12제곱이네요. 144군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럼 경우의 수 질문은 뭐예요? 그래? 이것만 거두면 돼? 푼 거 같은데. 안 풀었나? 쌤 이거 안 했어요? 했던 거 같은데. 영상 봐. 다 의미 아닌 정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두 점 A, B를 꼭지점으로 하고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4 이하인 자연수인 직육면체가 있다.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4 이하다. 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ABC라 할 때 얘를 만족한다. AB의 길이가 뭐죠? 루트 뭐식이니까 그냥 안에 있는 거 쓸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너가 뭐보다 작아요?
25보다 작다. 이게 조건 나죠. 양변 제곱했어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333이라고 해봅시다. 제곱의 합이 몇이죠? 27? 넘어가죠? 이쯤이 경계인 게 느껴집니까? 하나가 2의 제곱이면요? 18에 4 더하면 22.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4의 제곱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면 4의 제곱을 포함하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죠? 근데 4의 제곱이 없다면 333을 제외하고는 다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4의 제곱, 4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괜찮니? 4를 포함해. 자, 지금 A랑 B 사이에는 대소가 있는데 C는 대소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A, B, C가 가로, 세로, 높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로가 3이고 세로가 2고 높이가 4인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랑 가로 2, 세로 3, 높이 4인 친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로 인지하겠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죠. 이 직육면체의 개수를 세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상의 개수를 세겠대요. 그럼 얘네 둘은 다르게 카운팅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B? B? 아니면 C? B로 할까요? C로 할까요? B로 할까요? C로 할까요? 전 C로 할래요. 왜냐? C로 하면 A, B를 셀 때 대소가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A랑 C를 가지고 놀면은 1, 3과 3, 1을 다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C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 3이면 A가 1이고 B가 3인 게 자명해져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C를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첫 번째 C가 4일 때입니다. 몇 개 없잖아? 해보면 되지 뭐. 그럼 C가 4면 16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 미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둘 중 하나라도 3이 되면 안 되겠죠? 지금 뭐가 있어? 1, 1과 1, 2와 2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세면 돼요. 두 번째 C가 3이면요. 둘 다 4, 4인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둘 다 4, 4인 것만 조심해요. 그러면 A, B가 뭐가 있을까요? 봐봐. 1, 1, 2, 3, 4 2, 2, 3, 4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3, 3, 4 4, 4 너만 제외 이렇게 가는 거지. 4, 4, 3은 저거 넘잖아요. 그죠? 또 안 되는 거 있어요? 4, 3, 3 되죠? 18 더하기 16 안 되네? 안 되네. 이것도 제외네. 3, 3, 3 이거 안 되죠? 여긴 다 되지? 13 더하기 16 하면은 4가 들어가니까 또 안 되네. 얘는 16 더하기 1 더하기 9 하면 26? 얘는 안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럼 C가 2일 때. 그럼 1,4 되나요? 되죠? 16 더하기 1 더하기 4 하면 21 괜찮아요. 얘가 2면 어때요? 2까지도 괜찮죠? 그러니까 1,1부터 4까지 2,2부터 4까지 이렇게 바로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냥. 다음 3은 3만 되겠죠. 4는 들어오면 안 돼요.
4콤만 당연히 안 될 거고 이제 몇 개야? 4개, 3개, 하나, 8개네요. 마지막이군요. C가 1일 때입니다. A, B가 1,1부터 4까지 다 되죠? 2,2부터 4까지 다 돼요. 3,3 되나요? 되네요. 3,4 되나요? 안 되죠? 4,4 안 돼요. 4개, 3개, 하나 해도 8개네. 뭐요? 몇 개야? 24? 맞니? 틀려 답? 맞지? 다행이다. 직접 세야죠. 이런 거는. 이거 왜? 뭐가 뭐 왜? 뭐야? 복잡하지? 일단 이 친구 보면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C, D, F, E 이렇게 하면 이제 A, B가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둘 다 D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런 느낌. 이렇게 뭔가 느낌을 가져가고 있죠.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순환형이면서 색칠이니까 당연히 기본이 뭐야?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가장 많은 친구부터 칠하는 거야. 이 새끼 몇 개 이거? 이거 4개 아니야? 4개랑 인접해. 그럼 얘부터 칠해야지. 색 몇 개야? 색 5개군요. 그럼 얘부터 5 곱하기 이렇게 했어. 그럼 얘네부터 칠할게요, 여러분. 얘네부터 칠할게요. 얘 칠하면 4 곱하기 B 칠하면 3 곱하기 이렇게 가요. 따라하고 있어요? 얘가 빨 쭉 노 이렇게 칠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여기 몇 개 중에 하나 나와요? 근데 여기랑 여기 해서 여기 만나잖아,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얘랑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해야 되잖아. 근데 3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빨간색, 노란색인지 그게 아닌 다른 색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수영도로 푸는 거야. 외우지 못한다고 못 푸는 게 아니야, 얘들아. 웬만한 문제를 빠르게 풀려고 유형화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해봐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 선생님한테 자꾸 미루면 내 실력만 계속 늘어. 여러분들 실력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빨간색, 주황색은 옆에 있으니까 노초파 중에 하나야. 노초파. 그러면 C가 노초파 해가지고 굴려가시면 돼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얘가 노란색이야. 그럼 얘랑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란색이 나올 수가 없죠. 이해하고 있어요? 노란색이 못 등장해요. 그럼 여기에 뭐 등장할 때만 특별한 경우야? 빨간색이 등장할 때만 특이한 경우가 되는 거지. 빨간색이 나오면 3개 중 하나. 근데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이 나오면 2개 중 하나를 칠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수영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란색이면 E라는 친구는 빨간색일 수도 있고요. 빨간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E가 빨간색이었다면 F는 몇 개 중 하나? 몇 개 중 하나? 3개 중 하나가 나올 거예요. 빨간색이 아니었다면
몇 개 중 하나에 2라는 친구가. 노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잖아. 3개 중 하나죠. 그 다음 F가 2개 중 하나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니? 어? 힘들어. 대답 좀 해봐. 어? 자, 노, 초, 파에서 초록색은 어때요? 여기서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 2 곱하기 하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초록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케이스가 또 나뉘는 거잖아. 그럼 케이스를 나눠보시면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쓰는 경우에는 여기에 케이스 3개 중 하나의 색을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 빨간색, 노란색이 아닌 다른 색을 해봐요. 주황색이나 파란색인가요? 2개. 그러면 FL도 2개밖에 칠하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는 DAB 이 세 친구로 똑같고요. 얘가 무엇이냐에 따라 케이스를 나눌 건데 노란색을 칠했어요. 그러면 이가 빨간색이에요. 그럼 3, 3개예요. 그럼 빨간색이 아니에요.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도 칠하지 못하니까 3개 중 하나를 칠하고 그 다음 F는 2개 중 하나이며 너와 너를 합의 법칙을 이용했어요. 그럼 이 두 친구도 깔끔하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 친구들은 전체에 곱하기 2가 있네요. 이렇게 3, 6, 4, 20, 29 60 곱하기 29 몇이야 이거? 1740인가? 3번? 자, 76번은 복습 테스트에 낼 겁니다. 이 문제는 낼 거예요. 색이 몇 개? 3개밖에 없네요. 감사하죠? 3개 주는 거. 모두 적어도 한 번씩 칠한대요. 이런 문제가 어렵죠, 이제. 모두 적어도 한 번씩 칠한다는 저 말은요. 수용도를 강제해요. 수용도를 강제합니다. 자, 근데 수용도를 하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세 가지 색을 다 써야 된다며. 그럼 색을 다 쓰는 거 관계없이 그냥 칠하는 경우수를 구해요. 일단 빼기 색 2개만 쓰는 경우를 해요. 이해돼요? 색 3개를 전부 다 사용하라고 했으니 근데 색 하나를 사용해서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3개의 경우에서 2개 쓰는 경우를 전부 다 빼버리는 거야. 3개 쓴 이유가 있죠. 그럼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나올까요? 4개의 색이 주어지고 이걸 전부 다 쓰세요 라고 하면 우린 전체에서 뭘 빼면 돼? 3개, 2개를 이용해서 전부 다 칠하는 경우를 다 빼주면 돼요. 오케이? 그게 가장 빨라요. 수용도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으아. 일단 간단히 나타내면 우리가 개념 시간에 배웠던 그 순환형이에요. 그럼 3개를 이용해서 쭉쭉쭉 가볼게요. 얘랑 얘 케이스 나누겠죠. 갑니다. 3 곱하기 같은 색이라고 가정했어요. 3 곱하기 그러면 여기에 2 곱하기 1이죠. 저기도 2 곱하기 1이죠. 다음 다른 색입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그럼 얘 빨주 이렇게 있으면 얘 케이스 몇 개예요? 이거 나뉘잖아. 여러분 얘네 둘이 다른 상황 이거 뭐야? 3 더하기 2 곱하기 2짜리잖아. 2 더하기 1 곱하기 1이지.
이해돼? 세 칸화가 줄었잖아. 몇 개야? 3개네요. 바로 할 수 있겠죠. 여기 전체 경우 있어요. 계산할까요? 3 곱하기 3에다가 3 더하기 2네요. 9, 5, 45. 전체 경우의 수거든요. 다음 여기서 2개 이용하는 거 뺄게요. 그러면 그냥 정해지지. 같은 색이. 이렇게 같은 색이라는 거잖아. 그럼 마치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런 문제가 되죠. 그냥 여기랑 여기 칠해주세요.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야. 이해됨? 3 곱하기 2죠. 그럼 답이 39가 되겠네요. 이런 유형들은 전부 다 암기가 필요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업보입니다. 답 틀렸어요? 아, 왜요? 한 번씩 다 틀렸잖아요. 아, 제곱이죠. 아, 알고 있었네? 아, 말 좀 해줘. 나 진짜 힘들어 오늘. 3의 세제곱 곱하기 3. 아, 뭐야, 81이네. 빼기 6이야? 75야? 아, 안 나와. 맞잖아. 3에 아, 이거 2잖아. 아우 씨. 오늘 심신미약이네 완전. 3 곱하기 2에 2고 3 곱하기 2에 9네요. 6 곱하기 12는 66이네. 60이요? 응. 81. 별표 치시고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신용으로 우리 그냥 유형 하나를 딱 잡아버릴 거예요. 사물함 유형입니다. 사물함 유형. 자, 근데 사물함 유형은요, 이 유형만큼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니어스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PA 게임에 나갔다고 생각해야 돼. 데블스 플랜에 나가신 거야. 그래서 데스매치 딱 하는 거야. 빠르게 구하시오. 하듯이 구해야 돼. 방법이 없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사물함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에이 새끼들이 학원에서 완전 수열도 배워오더라 이거야. 모자 문제. 난 수영도 내고 싶은데 그럴 때 내는 게 사물함이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변형이에요. 근데 참고서에서 변형했죠. 그래서 실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어느 정도 받아와서 변형합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학교에 계신 여기 계신 오늘 말이 안 되네. 니네 학교 변형은 수영도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사물함이면. 뭐든 비틀고 싶으면 이 문제가 비틀기가 딱 좋다는 거야. 가볼게.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물함 유형이긴 한데 사실 유형으로 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쌓아 올라가라는 거야. 바로. 빌드업 하라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그림과 같이 일단 2단의 번호가 적힌 10개의 사물함이 있다.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사물함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사물함을 하나씩 배정받는 경우 수를 구하시오. A가 배정받는 사물함의 번호는 얘들아 이거 봐봐. 조건 놔봐봐. 무슨 얘기니? 두 사물함의 번호의 차가 1이 되지 말래. 무슨 뜻이야? 좌우로 이웃하지 말라. 10이 되지 말래? 상하로 이웃하지 말라는 거야.
그치? 이거는 하나가 촥 배치되면 내 상하 좌우엔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이거지.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어디가 빡세니? 저 위에가 빡센 게 보여? 위에는 해봐야 몇 명밖에 못 앉아. 2명밖에 못 앉는 거야. 이렇게 앉아야 2명 앉을 수 있는 거잖아. 얘는 최대 2명이야. 여기 밑에 일단은 최대 몇 명이야? 4명이 앉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1, 4로 앉거나 2, 3으로 앉아야 된다. 근데 이걸 먼저 눈치채야 돼요. 1, 4로 앉거나 2, 3으로 앉아야 된다. 간다. 근데 1, 4로 앉게 되면 너네 밑에 얘네 13과 15는 밑에 얘네가 있어갖고 못 앉아. 그래서 여기가 확정이 돼. 이거밖에 못 앉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2, 3이면 어때? 2, 3이면 이 위에가 결정이 돼요. 그지? 그럼 3이면 여기는 앉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돼? 여기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 이렇게 돼요. 이해되니? 지금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처음부터 규칙을 만들면서 오고 있는 거야. 그냥 순열 조합 이딴 거 모르겠고 합의 법칙, 고배 법칙만 쭉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A가 배정받는 사물함의 번호는 14 이상이래. 근데 보니까 어때? 흰색의 경우에 14 이상에 앉는 게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 14밖에. 노란색은 어때? 15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너네는 A 자리로 그냥 꺼지세요. 이 얘기지 그냥. 그냥 여기서부터 이 두 자리는 그냥 A 자리 이렇게 한 거야. 이 친구로 경우 나누지 마라 라는 얘기고요. 다음 B가 배정받는, 여러분 만약에 B도 결정되면 문제가 너무 쉽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뉘겠지. B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인 경우, 2개인 경우 이런 형태로 나뉘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근데 B가 몇 이하야? 4 이하야. 그럼 이 안에 3개가 있을 수는 없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2개인 거잖아. 맞니? 흰색 어때? 2개니? 맞아? 맞아. 나 힘들다 얘들아. 다음 노란색은 무조건 2개 아니니? 얘는 쉬운 문제인 거야. 변형을 쉽게 만들어준 거예요. B라는 친구가 항상 2자리 중 하나를 앉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거야. 근데 실제 기출에서는 2자리 중 하나일 수도 있고 1자리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 문제 말고 다른 기출이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 실제 기출에서도 이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죠? 총 케이스가 몇 개냐는 거야. 한번 써볼게. 13, 15, 4에 앉았다면 이거 안 해도 되지.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1, 2 중 하나, 6, 7 중 하나 이렇게 2 곱하기 2 이렇게 다 안 써도 되겠지. 다음 위에 14에 앉았어요. 그럼 밑에는 고정이죠. 1, 3, 5, 7 고정 하나. 총 케이스 몇 개? 5개의 케이스가 있는 거죠. 자리 배치가 5경우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A가 앉을 수 있는 의자의 수가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던가 B라는 친구가 변할 수 있으면 이 5개를 따로따로 같은 것끼리 또 분류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수영도 때리세요. 싫잖아. 그치? 최대한 규칙적으로 풀고 싶잖아. 경우의 수 같은 건 묶어주면 좋은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5가지 다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갑니다. 그러면 A라는 친구는 그냥 경우의 수가 하나죠. A 앉혔어요. 다음 B는요. 2개 중 하나에 앉겠죠. 이해되니? 그 다음 남은 애 몇 명이야? 3명이야?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답은 60.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사물함 유형 같은 사물함이긴 한데 사물함 유형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출이에요. 이 기출 유형을 하나 딱 잡고 외우시면 좋아. 너무 자주 출제돼요, 내신에. 82. 이게 뭐야? 뭐 대충 뭐 이런 형태인가? 이런 형태인 거죠? 이렇게 그릴게요. 뭐 이런 형태예요. 직각삼각형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잖아. 맞지? 지금 적힌 수가 연속하지 않도록 적는데요. 색칠 문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느껴져요? 이런 거야. 빨간색이 여기 있으면 옆에 빨간색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3이잖아? 그럼 내 옆에 2와 4가 없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때? 이제 여기서 내적 고민을 해야 돼. 나는 이 문제를 하나의 유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유형에서 많이 변형된 문제로 인식할 것인가? 전자, 새로운 유형으로 받아들일 거라면 얘를 하나를 유형화해서 외워야 돼. 후자, 얘가 내가 알고 있는 유형에 많은 변형이 가해진 문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 수용도부터 차근차근 푸는 게 맞아. 이해 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문제를 처음 풀었어,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풀었어. 그러면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 뭐냐면 처음부터 합의 법칙, 고의 법칙 따져보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 규칙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사리분간을 할 수 있을 거야. 아, 이거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는 빠르게 풀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아, 너무 티피컬, 전형적인 문제야. 그러면 유형화 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닌 얘 너무 유니크한데? 이런 문제 잘 보이지도 않고 내가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 싶으면 그냥 수용도 문제 중 하나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자, 해보자. 1부터 6까지의 수네요. 자, 인접한 영역이 많은 거 여기죠? 이 친구만 잘 생각해주면 끝나는 거지, 문제는. 별거 아니죠, 그죠? 이런 문제는 뭐야? 수용도에서 시작해서 고배 법칙으로 그냥 끝나는 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몇 개 중 하나를 넣어요? 1부터 6까지 중 하나를 넣겠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1과 6은 인접하는 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과 6을 사용할 것이냐, 2와 5 사이 이내의 수를 선택할 것이냐로 나뉘어요. 얘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했어. 그럼 여기 경우의 수가 몇이야? 다? 하나밖에 되지가 못하는 거죠. 1을 썼으면 나머지가 뭐? 2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아, 이게 그거죠. 그 뭐야? 여사건이죠. 나 뭔가 잘못했네. 정사건으로 가도 되잖아. 얘는 2 곱하기, 그럼 얘만 1이면 2만 안 나오면 되니까 경우의 수 각각 몇 개지? 4개씩인가요? 4의 세제곱? 이렇게 되나요? 반대로 세버렸네. 다음 이 친구들은 2, 3, 4, 5 4가지가 있는데 여기 만약 3이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뭐면 안 돼? 3이어도 되나 근데? 아, 서로 다른 4개의 수야? 아이씨, 문제를 너무 안 읽었다. 미안해. 얘부터 다시 할게. 2 곱하기 다음 쓸 수 있는 수가 1, 2를 제외하고 3, 4, 5, 6이잖아.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네. 미안해요. 이게 맞죠? 하나의 수를 여러 번 사용하지 못하네요. 이 친구는 4 곱하기 가운데 2를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 2, 3을 못 써요, 이제. 그럼 4, 5, 6 중 하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네요. (72인가요?)
저 이거 안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어? 넘어갔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 수영도 하라는 거지. 일단 이 친구를 마지막에 지나야 되는 건 팩트죠. 그죠? 여기서 얘부터 지나냐 얘부터 지나냐 뭐 이렇게 케이스가 나뉘는데 A에서 C로 갔다가 E로 갔다가 B로 가는 케이스부터 구해볼게요. 여기다 보통 4를 때려 넣네. 와 진짜 악랄하다. 자, 근데 C로 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지 여기서 이렇게 오는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있죠. 만약 여기서 오게 되면 C에서 E로 갈 땐 여길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로 오는 경우는 하나죠. 여기로 오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하나, 아래 하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요. 뭐부터 가느냐 차이죠. 순혈과 조합을 배웠으니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최단거리 경로의 수는 몇 개죠? 오른쪽으로 몇 번 가요? 3번. 위로 2번 가죠. 그러면 얘네를 일렬로 나열해서 예를 들어 위 5, 5, 위 5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이렇게 가는 하나의 경로를 뜻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총 5번의 움직임에서 2개를 고른다. 또는 3개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OC이죠. OCE. 그러면 고른 곳에 뭘 하면 돼? 위로 움직이는 무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OC랑 OC3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이에요 이거? 10이죠. 7C는 20에 그렇지. 외워야 돼. 자, 그럼 구해볼게요. 자, 처음 여기로 왔어요. 이거 하나죠. 얘는 2개죠. 근데 만약 내가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그냥 여기 가는 걸 구하면 돼요. 1 곱하기 4C1이죠. 느껴지세요? 아, 나 아직 오면 안 되잖아. 그치? 미친. 어차피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아, 얘는 할 필요 없네. 미안해요. 얘는 나눌 필요가 없네요. 뭔 말해? 그러니까 C에서 D로 올 거면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럼 D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3C1 이게 A에서 C로 가는 거죠. 3C1 다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써놨어 이거. D, E, B C에서 D로 가는 건 하나죠. 다음 여기서 얘로 가려면 여기는 이미 지났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로 한 칸 오고 시작해야 되죠. 곱하기 1 한 번 왔어요.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갈 때도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하죠. 왜? 얘가 여기로 갈 때 이쪽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뉘어요. 그치? 그러면 이쪽에서 끝나는 게 3C1이죠. 그래, 여기서 끝났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야. 그럼 이렇게 가면 OC1로 마무리인가? OC1로 마무리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로 왔어. 이렇게 왔어. 그러면 3C1에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갔다가 E로 갔다 B로 간다. 근데 몇 개 없죠 여러분. D에서 C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럼 A에서 D로 갈 때 이 하나의 방법밖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또 이제 여기를 쓰냐 마냐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로 도착하느냐 여기로 도착하느냐로 나눠줘요.
만약 여기로 도착했어요? 그럼 이거 한 가지예요, 그냥. 그지? 하나. 그 다음 여기로 도착했어요? 그러면 3C1 곱하기 여기로 왔다가 5C1 이렇게 되죠. 계산해 줄게요. 3 곱하기 3, 5, 15 더하기 3. 얘는 3, 5, 15야. 그냥 계산하자 이거는. 18 곱하기 3이니까 54 플러스 15 69인가요? 아 왜? 더워라. 그래 에어컨을 틀면 되잖아. 내가 뭘로 쳤지? 뭘로 쳤죠 제가? 어? 아 16. (70이라고) 답이? 아 뭐야? 아 끝이구나. 다음 90번. 체육관 지랄하고 있네. 공이 10개 있어요. 이 공을 최대 4개 담을 수 있는 가방을 6개 이하로 사용하여 이 10개의 추궁을 모두 나눠 갖는 방법의 수를 구하지요. 이게 진짜 정확한 의미의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10은 9 더하기 1이죠. 그치? 이게 의미하는 게 가방 하나에 9개, 가방 하나에 하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자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에 6개 이하로 담지요. 그러면 6 더하기 4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다음은 6 더하기 3 더하기 1, 6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6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 직접 다 하는 거야. 외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1의 분할은 하나죠. 2는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맞죠? 3은 2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3개죠. 얘까지 포함해야죠. 그죠? 4는요? 3 더하기 1,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몇 개죠? 5개죠?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밝혀낸 게 여러분 영어의 무한대를 본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라마누잔이라는 인도 수학자인데 23살인가 요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거 비밀을 밝혀내고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라마누잔이세요?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새란 뜻이에요. 우리 이 규칙을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까 10이란 친구가 6 더하기 4 됐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6 더하기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4의 분할만큼 존재한다는 거. 요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죠. 이해돼요? 저 같은 4의 분할까지는 외울 것 같아요. 1, 2, 3, 5입니다. 1, 2, 3, 5 이렇게 돼요. 5까지도 뭐 외우면 좋은데. 오. 이 정도면 됐죠? 안 풀리면 다시 질문하세요. 아니 하지 마 제발. 쉬겠습니다.